24경기, 단 한 번도 패하지 않았다. 이 숫자를 놓고 노련한 한국 스포츠 기자들조차 오타가 아닌지 몇 번이고 다시 확인해야 했을 정도다. 그리고 이 숫자 뒤에 서 있는 사람은 다른 누구도 아닌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고국 팬들로부터 조롱의 대상이 되었던 바로 그 인물이다. 김상식 감독의 이야기는 사실 단순히 한 지도자가 성공을 거두고 있다는 이야기가 아니다. 이것은 완전한 탈바꿈에 관한 이야기이고 위심의 그림자에서 역사의 빛으로 걸어나온 여정이며 그 여정을 통해 그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한국 축구에 자부심을 안겨주고 있다. 전체 그림을 다시 한번 짚어보자. 왜냐하면 여러분, 이것은 정말로 올해 동남아시아 축구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이야기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지금 베트남 대표팀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지난 8월 19일 밤 미딘 경기장에서 베트남 대표팀은 말레이시아를 2대0으로 꺾었고 2026 아세안컵 준결승 2경기 합계 4대0으로 승리하며 결승 진출을 확정지었다. 이날 가장 빛난 선수는 후반전 교체 투입 후 63분과 89분의 연속골을 터뜨린 응우의 수원손이었다. 하지만 언론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이름은 선수가 아니라 낯익은 재킷을 입고 터치라인 밖에 서 있던 그 남자, 바로 김상식 감독이었다. 이 승리는 단순히 베트남을 결승으로 이끈 것에 그치지 않는다. 김상식 감독 부임 이후 대표팀의 연속 무패 행진을 24경기까지 늘렸다. 그리고 이것은 평범한 기록이 아니다. 이는 동남아시아 축구 역사상 가장 긴 무패 행진으로 1995년 12월부터 1996년 9월까지 태국 대표팀이 세웠던 21경기 기록을 넘어선 것이다. 거의 30년 가까이 깨지지 않았던 기록이 이제는 한국인 감독의 손에 의해 동남아시아 땅 위에서 무너졌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 연속 기록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이 무패 행진은 2024년 아세안컵 우승 캠페인부터 시작해 2027 아시안컵 예선, 여러 차례의 공식 국제 친선 경기, 그리고 지금의 2026 아세안컵 전체 여정까지 이어져 왔다. 다시 말해, 이것은 단기 대회에서 얻은 운 좋은 연승이 아니라 1년 반 넘게 꾸준히 쌓아올린 안정감의 결과라는 뜻이다. 그리고 이 숫자는 또 다른 여러 기록들로 이어진다. 베트남은 현재 2026 아세안컵에서 유일하게 무패를 기록 중인 팀으로 5승 1무의 성적을 거두고 있다. 동시에 대회 최다 득점팀이기도 하다. 17골을 기록했다. 그리고 최소 실점팀이기도 하다. 대회 내내 단 한 골만 내줬을 뿐이다. 사상 최초로 베트남 대표팀이 아세안컵 결승에 3회 연속으로 진출하는 기록도 세웠다. 그리고 김상식 감독은 이번 결승 진출만으로도 대표팀을 2회 연속 아세안컵 결승으로 이끈 최초의 사령탑이라는 타이틀을 이미 손에 넣었다. 그렇다면 왜 이 이야기가 한국 언론이 긴 분석 기사를 쏟아낼 정도로 중요한 것일까? 그 답은 지난 10년 가까이 베트남에서 한국인 감독이라는 이미지 자체를 신화로 만들어온 또 다른 이름에 있다. 바로 박항서 감독이다. 김상식 감독이 등장하기 전 박항서 감독이야말로 현대 베트남 축구의 절대적인 상징이었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 그는 2017년부터 2023년까지 대표팀과 연령별 대표팀을 이끌며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맴돌기만 하던 베트남 축구를 아시아 대륙에서도 두려운 존재로 탈바꿈시켰다. U23 아시안컵 준우승, 아시안게임 4강, 그리고 특히 2018년 아세안컵 우승까지 이뤄냈다. 바로 그가 베트남 팬들이 한국인 감독을 바라보는 시선 자체를 완전히 바꿔놓은 인물이다. 한국이라는 두 글자를 헌신과 규율, 그리고 성공과 동일시하게 만든 사람이다. 하지만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핵심 포인트가 있다. 7년에 걸친 지휘봉 기간 동안 그 모든 영광에도 불구하고 박항서 감독은 아세안컵 우승을 단 한 번, 2018년에만 이뤄냈다. 그는 단 한 번도 그 타이틀을 연속으로 방어하지 못했다. 2022년 그의 지휘 아래 베트남은 결승 2경기 합계 2대3으로 다름 아닌 태국에 패하며 아쉬움 속에서 그의 시대를 마감했다. 그리고 지금 이 이야기의 후계자인 김상식 감독은 한국인 지도자들의 한 세대에게 정신적 스승과도 같았던 인물조차 이루지 못했던 일을 해낼 기회 앞에 서 있다. 오는 8월 22일 라자망갈라 경기장에서 열리는 결승전에서 태국을 꺾는다면 김상식 감독은 베트남 대표팀 역사상 아세안컵 2연패를 달성하는 최초의 감독이 된다. 그에 앞서 3명의 감독이 이 대회에서 베트남을 우승으로 이끌었다. 2008년 앙리케 칼리스토, 2018년 박항서,
그리고 2024년 김상식 본인이다. 하지만 그 누구도 우승 직후 연속 방어에 성공한 적은 없었다. 한국 언론은 이 부분에 대해 결코 말을 아끼지 않았다. 여러 주요 스포츠 매체들이 감정이 실린 헤드라인으로 기사를 쏟아냈고, 재임 기간이 훨씬 짧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성적 면에서는 김상식 감독이 이미 박항서 감독을 넘어섰다고 평가했다. 어떤 매체는 그를 아예 베트남의 영웅이라 부르며 전술적 능력뿐 아니라 뛰어난 인재 발굴 안목까지 극찬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이 이야기 전체에서 가장 흥미로운 진실을 마주하게 된다. 지금 이렇게 극찬을 받고 있는 바로 그 남자가 불과 몇 년 전에는 정작 고국 한국에서 격렬한 비판의 대상이었다는 사실이다. 김상식 감독의 커리어를 잠시 되짚어보자. 1976년 전남 해남에서 태어났지만 주로 부산에서 성장한 그는 선수 시절 화려함과는 거리가 멀었다. 2006년 월드컵과 2007년 아시안컵에 대표팀 일원으로 출전하긴 했지만 스타 플레이어는 아니었다. 그의 지도자 경력이 본격적으로 형태를 갖춘 곳은 전북 현대였다. 그는 2009년 입단해 선수 겸 코치, 이후 수석 코치로 오랜 세월을 보낸 뒤 2021년 조제 모라이스 감독의 후임으로 정식 사령탑에 올랐다. 감독 데뷔 첫 시즌, 김상식 감독은 곧바로 전북을 K리그 1 우승으로 이끌었고, 선수와 수석 코치, 그리고 감독으로서 모두 우승을 경험한 구단 최초의 인물이 되었다. 같은 해 K리그 최우수 감독상도 수상했다. 이듬해에는 리그 우승은 울산 현대에 내주었지만 FA컵 우승과 함께 AFC 챔피언스리그 4강 진출을 이끌었다. 하지만 정상급 축구의 세계는 결코 관대하지 않았고 2023년으로 접어들면서 모든 것이 빠르게 무너졌다. 한때 전북의 트레이드마크였던 화끈한 공격 축구는 완전히 색깔을 잃었다. 시즌 초반 10경기에서 단 3승에 그치며 순위표 밑바닥으로 추락했다. 팬들의 분노는 커졌고 결국 김상식 감독은 시즌 도중 깊은 실망 속에서 자진 사퇴했다. 더 뼈아팠던 것은 당시 한국 축구 팬들 사이에서 그의 이름을 부정적인 단어와 결합한 조롱 섞인 별명이 생겨났고, 이 별명은 이후 비슷한 상황에 놓인 다른 감독들을 놀릴 때에도 재사용될 정도였다. 바로 그 지점이 그의 커리어에서 가장 낮았던 순간이었다. 전문가적 시각에서 봐도 당시로서는 채 1년 남짓 뒤에 바로 그 조롱받던 인물이 베트남 축구 전체와 한국 스포츠 언론 모두로부터 극찬받는 존재가 되리라고 상상한 사람은 거의 없었을 것이다. 2024년 5월 성적 부진으로 필리프 트루시의 감독을 경질한 베트남 축구협회는 한국에서 막 지휘봉을 내려놓고 재충전의 시간을 보내고 있던 한 인물에게 손을 내밀었다. 당시 베트남은 여전히 박항서 감독이 남긴 아름다운 기억을 간직하고 있었고 한국인 감독이라는 공식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있었다. 김상식 감독은 2년 계약에 서명했고 A 대표팀과 U23 대표팀을 동시에 총괄하게 되었다. 그리고 바로 이 부분이 이 이야기에서 가장 흥미로운 대목이자 이것이 왜 단순한 개인의 승리가 아니라 진정으로 한국 축구 전체의 자부심이 될 수 있는지를 설명해주는 지점이다. 베트남에서 한국인 감독들이 성공을 거두는 이유가 단순히 아시아적 문화의 유사성, 베트남 선수들이 쉽게 받아들이는 동양식 규율 때문이라고 보는 사람들이 많고 그것이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는 아니다. 하지만 다른 각도에서 보면 김상식 감독의 이야기는 훨씬 더 깊은 무언가를 보여준다. 바로 실패 이후 자신을 다시 만들어내는 능력이다. 이는 축구계 전문가들이 언제나 진짜 명장의 척도로 여기는 자질이다. 지휘봉을 잡고 처음 맞은 큰 대회, 2024년 아세안컵에서 김상식 감독은 곧바로 베트남을 우승으로 이끌었고 결승에서 다름 아닌 태국을 꺾었다. 이는 그의 A 대표팀 감독 커리어에서 첫 우승 타이틀이었으며 동시에 2023년 전북에서의 실패가 그저 하나의 국면이었을 뿐 그의 본질이 아니었다는 것을 강력하게 증명하는 순간이었다. 2026 아세안컵에 접어들면서 김상식 감독과 제자들은 훨씬 더 인상적인 방식으로 그 이야기를 이어갔다. 개막전부터 베트남은 동티모르를 7대0으로 대파했고 김상식 감독이 직접 발굴의 기회를 준 젊은 공격수 응우엔 딘 박이 해트트릭을 기록했다. 조별리그 3차전에서는 가장 기억에 남을 성과 중 하나가 나왔다. 원정으로 인도네시아를 3대0으로 꺾었는데 이는 30년 만에 처음으로 베트남이 인도네시아 원정에서 승리한 경기였다. 이 승리는 또한 김상식 감독의 무패 행진이 21경기라는 옛 기록을 공식적으로 넘어선 순간이기도 했다. 이 옛 기록은
2016년부터 2018년 사이 응우엔 흐우탕, 마이득중, 그리고 박항서 감독까지 3명이 감독이 합쳐서 쌓은 기록이었다. 이어진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에서 캄보디아를 3대1로 꺾으며 4경기 10점으로 A조 1위를 확정지었고 동시에 22경기 무패 행진을 완성했다. 준결승에 들어서면서 말레이시아와의 홈앤드 어웨이 2경기에서 모두 2대0으로 연승을 거두며 무패 행진을 각각 23경기, 이어 24경기로 늘렸고 이후에 연속 결승 진출과 함께 거의 30년 가까이 이어져온 태국의 기록을 공식적으로 갈아치웠다. 전문가적 관점에서 김상식 감독을 높이 평가하게 만드는 요소는 단순한 성적표만이 아니라 그가 팀을 구성하는 방식에 있다. 한국 언론은 특히 그의 새로운 인재 발굴 및 기용 능력을 강조한다. 이전까지는 대표팀에서 그저 백업 자원으로 분류되던 선수들이 김상식 감독 아래에서는 가장 중요한 경기에서 예상치 못하게 선발로 기용되는 경우가 있었고 이어 언뜻 위험해 보였던 결정들이 계속해서 성공으로 이어졌다. 인도네시아전 3대0 승리가 대표적인 사례로 그는 평소와 다른 선수 기용을 선택했고 팀은 대회 중 가장 인상적인 경기력 중 하나로 화답했다. 여기에 더해 상대에 따라 유연하게 전술을 조정하는 능력, 그리고 온 나라의 우승 방어에 대한 기대가 걸린 길고 부담스러운 여정 속에서도 팀 전체의 심리적 안정감을 유지시키는 능력도 빼놓을 수 없다. 준결승 1차전에서 힘겹게 승리를 거둔 뒤 김상식 감독 본인도 팀에 여전히 전술적으로 보완해야 할 부분이 많다고 솔직하게 인정했는데 이는 승리하고 있는 순간에도 자신을 냉정하게 돌아볼 줄 아는 모든 감독이 갖추지는 못한 자질이다. 이런 현상을 만들어낸 데에는 주변 사회적 분위기도 한몫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준결승 1차전에서 말레이시아를 꺾은 뒤 수천 명의 팬들이 빗속에서도 응우엔우에 보행자 거리로 쏟아져 나와 축하 물결을 일었고 김상식 감독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태극기를 흔드는 장면이 양국 언론을 통해 널리 퍼졌다. 베트남 축구연맹 역시 그 승리 이후 대표팀에 거액의 특별 포상금을 지급했는데 이는 김상식호가 지금 써내려가고 있는 여정에 대한 기대와 존중의 수준을 보여준다. 이제 조금 더 넓은 시야에서 전체 그림을 한 번 더 짚어보자. 베트남에서 활약하는 한국인 감독들의 이야기는 사실상 동남아 축구계에서 연구할 가치가 있는 하나의 현상이 되었다. 박항서에서 김상식으로 이어지는 이 흐름 속에서 베트남은 한국식 공식에 대한 거의 절대적인 신뢰를 쌓아왔고 반대로 베트남에서의 성공은 한국 지도자들에게 설령 고국에서 좌절을 겪었더라도 국제 무대에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할 수 있는 하나의 통로가 되고 있다. 이는 세계 다른 어떤 축구계에서도 흔치 않은 그림이다. 양쪽 모두가 서로에게서 이익을 얻는 상호적인 관계. 베트남은 안정감과 성적을 얻고 한국 지도자들은 자신의 커리어 이야기를 다시 써내려갈 기회를 얻는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우리는 더 큰 질문에 도달한다. 과연 김상식 감독은 이 역사적인 꿈을 완성할 수 있을 것인가? 태국과의 결승 1차전은 8월 22일 저녁 8시 동남아시아에서 원정팀들에게 가장 까다로운 경기장 중 하나로 꼽히는 라자망갈라 스타디움에서 열린다. 주목할 점은 이번 상대 태국이 베트남만큼 완벽한 컨디션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준결승 2차전에서 싱가포르에 패했고 다만 두 경기 합계 4대3으로 간신히 결승에 진출했다. 이는 대회 자체의 역사와 무게감을 놓고 볼 때 여전히 만만치 않은 상대이지만 태국 역시 일정한 안정성의 공백을 드러내고 있다는 뜻이며 반면 김상식 감독 체제의 베트남은 지금 거의 완벽에 가까운 안정감을 보여주고 있다. 만약 베트남이 성공적으로 타이틀을 방어한다면 김상식 감독은 단순히 대표팀을 아세안컵 2연패로 이끈 최초의 감독이 되는데 그치지 않는다. 그는 동남아시아 축구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외국인 지도자 그룹에 정식으로 이름을 올리게 되며 실질적인 성적면에서 전설적인 전임자 박항서 감독과 어깨를 나란히 하거나 심지어 그를 넘어서게 된다. 그리고 한국 축구 입장에서 이것은 살아있는 증거가 될 것이다. 때로는 자국 무대에서 좌절을 겪더라도 올바른 환경과 신뢰가 주어진다면 한국의 지도자 양성 시스템이 얼마든지 역사적인 족적을 남길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다는 증거 말이다. 개인적인 생각을 조금 덧붙이자면 김상식 감독의 이야기는 단순한 스포츠 단신 하나로 취급하기에는 훨씬 더 값진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이런 사실을 일깨워준다. 어느 한 시점의 실패가 아무리 뼈아프더라도
그 실패가 결코 커리어의 끝이 아니라는 것. 다만 당사자가 계속 걸어나갈 용기를 잃지 않고 자신의 실수로부터 배울 줄 아는 겸손함을 잃지 않는다면 말이다. 베트남 팬들에게 그는 지금 자부심 넘치는 새로운 시대를 안겨주고 있다. 그리고 한국 팬들에게 그는 K리그에서의 실패가 결코 끝을 의미하지 않으며 때로는 오히려 훨씬 더 찬란한 새 장의 시작이 될 수 있음을 증명하고 있다. 이제 며칠 뒤면 라자 망갈라 그리고 이어지는 미딩 경기장에서 최종 답이 나올 것이다. 하지만 결승전 결과가 어떻게 되든 김상식이라는 이름은 앞으로도 오랫동안 베트남에서도 고국 한국에서도 계속 회자될 것이라는 사실만큼은 거의 확실해 보인다. 동남아 축구가 지금까지 목격한 가장 아름다운 재기의 이야기 중 하나로서 말이다.